부하에 전류를 흘려보낼 때 그때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크기가 크면 시간이 짧아질 거고 전류가 작아지면 시간이 전기기사 실기 이제는 모듈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쌤의 전기교실의 임정빈입니다. 모듈형은 패턴입니다. 그 패턴 오늘 완전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으로 항상 출제가 잘 되는 전기기사 실기 문제 유형 중에 부동충전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모듈형 문제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칼리 축전지의 전격 용량은 100A 상시 부하 6kW 표준 전압 100V인 부동충전 방식의 충전지 또는 축전지라고 하죠. 2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알칼리 축전지의 방전율은 5시간율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기사 문제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부동 충전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충전과 그리고 부하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또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과 동시에 뭐를 할 수 있는 부하의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저희가 부동 충전 방식이라 하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에 전원 장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전원 장치 2차 측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걸 축전 설비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하 설비가 있죠. 이렇게 부하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하가 있고요. 여기에는 축전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축전지가 이제 배터리죠. 그러면 자, 요 전원으로부터 흐르는 요 2차 전류, 요 I2라고 하는 전원, 이 전원이 충전기가 되겠죠. 충전기 2차 전류 I2는 첫 번째 요 축전지로 가는 전류 요거를 이제 IC라 하고요. 부하로 가는 전류 이걸 IL이라고 할게요. 또는 I 부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전류를 더한 게 바로 I2가 되니 요 IC가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게 IC 그리고 IL 부하 전류가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IC 충전기 충전기로부터 축전지에 저장되는 전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L 부하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축전지에 대한 충전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축전지 용량, 그러면 축전지 용량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여기가 100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공칭 방전 시간율 또는 이걸 줄여서 축전지 방전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칭 방전 시간율로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율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5 시간율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율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 5가 방금 얘기했던 요 5시간율이고요. 요 100이 저 위에 있는 10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상시 부하 용량. 그래서 부하 용량이 얼마입니까? 6kW네요. 6kW가 되고요. 요 6kW를 표준 전압인 10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6kW라는 건 6000W가 되고 얘를 100V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시면 이게 80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모듈형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방전 시간율이라고 해서
이 방전 시간율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방전 시간율은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일 용량을 가지고 동일 전류로 동일 용량을 가지고 시간에 대하여 부하의 전류를 흘려보낼 때, 그때 흐를 수 있는 전류의 크기가 크면 시간이 짧아질 거고, 전류가 작아지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방전되는 시간율을 방전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면 내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납축전지, 하나는 알칼리 축전지가 있고, 이 둘을 동일 용량으로 봤을 때 완전 충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알칼리 축전지가 5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납축전지는 10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시간 방전율을 두 가지로 나눠서 납축전지냐 알칼리 축전지냐. 그래서 납축전지는 시간율이 10시간율이라 하고요. 알칼리 축전지는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걸 지금 이 문제처럼 주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주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칼리 축전지와 납축전지를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율이라는 공칭 방전 시간율이라는 개념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얘는 어딜 찾아봐도 이렇게 쉽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칭 방전 시간율이 크면 클수록 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흔히 말하는 부하한테 큰 전류를 흘려보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시간율이 짧으면 빨리 충전이 되는 거고, 큰 전류를 얘가 보내주거나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로, 반대로 얘기하면 방전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사산업기사 잘 나오는 문제죠.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 100A/h, 상시부하 5kW,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이 있다. 이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지 2차 전류를 구하라.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별도로 방전 시간율이 주어져 있질 않아요. 이 방전 시간율을 따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냐면 연축전지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얘는. 자, 요 연축전지에다 동그라미 치면, 연축전지의 시간율은 제가 아까 얼마? 10시간율이라고 했죠? 10hour. 그래서 요 10을 집어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I2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용량이 100. 그리고 이걸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시 부하 용량이 얼마입니까? 5kg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그때 표준 전압이 얼마? 100V죠? 100. 해서 계산하시면 이거 60A가 나오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다 적어놨죠. 공칭 방전 시간율은 연축전지는 10시간율,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율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 용량이 200A/h이고 상시 부하가 10kW,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 2차 충전 전류를, 이제 요거는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한 번은 연축전지를 사용할 때, 한 번은 알칼리 축전지를 사용할 때 각각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2020년도, 2024년도 두 번에 걸쳐서 기사 문제로 출제가 될 정도로 잘 나왔던 문제. 나오게 되면 5점 이상 문제가 되겠죠. 5점 이상의 문제, 6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축전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연축전지일 때는 아까 시간율이 얼마? 10시간율이다.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일 때는 시간율이 5시간율이다. 이거 꼭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요 방전 시간율을 몇으로 잡아라? 얘는 10으로 잡고 얘는 5로 잡아라.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용 정리하시면 요 부분만 차이가 있고, 요 부분만 지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풀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축전지를 사용할 때는 120A가 나오고요.
충전지의 전류의 크기가.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를 사용할 때는 140A가 나온다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알칼리 축전지가 시간율이 낮은 대신에 더 많은 전류를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2차 전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충전이 그만큼 빨리 되는 대신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실제 요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 시간율이라는 개념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를 놓고 봤을 때 알칼리 축전지가 고속 충전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고속 충전이 된다라는 건 그 이유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만큼 전류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류를 많이 먹는 것만큼 충전 또는 방전되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된다. 누구보다? 바로 연축전지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동충전 방식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라 그냥 같이 넣어버렸는데 비상용 조명부하에 110V용 100W 77등, 60W용 55등이 있다. 방전 시간은 30분, 축전지 HS형 페이스트 타입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납축전지가 거의 대부분이 페이스트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급방전 에 굉장히 유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 아니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게 보통 이제 페이스트 타입, 그래서 HS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CS 타입이라고 해서 클로드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드 타입은 이제 일반적으로 발전소 내지는 변전소에 사용해서 고급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방전형. 그래서 얘는 완만한 방전이라든가 급방전 말고 완만한 방전이라든가 그리고 용량이 굉장히 크고 수명이 긴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발전소라든가 변전소에 사용되는 축전지를 클레드 타입이라고 하고 CS라고 합니다. CS, 예, 클레드 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HS, 요거를 페이스 타입.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셀당 전압도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것들도 셀당 전압도 나중에 외워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선은 그 문제는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납축전지가 있다. 그래서 HS형으로 54셀, 허용 최저 전압이 100V, 최저 축전지 온도가 5도씨일 때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지를 계산하시오. 단 경련 용량 저하율은 0.8, 용량 환산 계수는 K는 1.2다 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량 환산 계수와 그리고 경련 용량 저하율, 요거를 이제 우리는 유지율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나왔다라는 건 식이 예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C는 축전지 용량 C는 L분지 1의 KI. 아마도 저희 이 영상 말고 앞전에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린 영상 보면 도형의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방법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 L을 유지율, 이 유지율을 다른 말로 경련 용량 저하율이라고도 하고요. 요 K가 시간 용량 환산 시간 계수, 용량 환산 시간 계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I가 방전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어드리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0.8이 되고요. 그리고 K가 얼마? 1.2. 그리고 방전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전 전류 I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출력을 뭐로 나눠? 전압으로 나누는 건데 전압은 지금 110V고요. 110V고 출력을 보면 출력이 100W짜리가 77등이고요. 60W짜리가 55등입니다. 100W짜리가 77, 그러면 100 곱하기 77 플러스 60W짜리가 55, 60 곱하기 55. 저희 풀이는 요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그때 전류가 얼마? 100이 나온다. 그래서 방전 전류는 100A다. 그럼 여기다 100을 넣어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150이 나오네요. 그래서 축전기 용량은 150 암페어 아워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 배웠던 우리 도형에서의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패턴과 같은 유형의 패턴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워낙 잘 나와서 모듈형으로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넣어놨고요. 자, 한 문제 더 풀고 이제 끝날 겁니다. 이게 5번째. 부하의 허용 최저 전압이 DC 115V, 즉 부하에 걸려야 되는 최소의 전압이 115V, 즉 115V 이상은 걸려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축전지 부하 간의 전선의 전압 강하가 5V이다. 직렬로 접속한 축전지가 55셀일 때 셀당 허용 전압은 얼마인지를 구하라. 그래서 이 단위가 볼트 퍼 셀이죠. 셀당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에서 이렇게 축전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하에 걸려야 되는 전압이 115V가 최소가 되는 거고 요 축전지로부터 요 부하로 갔을 때 이때 내부 전압 강하가 몇 볼트? 5V다. 됐죠? 그러면 이때 뭐를 구하자? 셀당 전압. 그래서 셀당 전압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몇 셀입니까? 55셀이니까 셀수 55개가 나와야 되고요. 전압은 이 두 전압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115와 그 다음에 5. 그러면 요 전압이 얼마가 돼? 2.18 볼트 퍼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셀당 전압은 2.18 볼트 퍼 셀이라고 하는 요거보다 조금 큰 거를 요거 이상의 것을 선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당 전압은 2.18 볼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것도 일종의 부동 충전 방식에서 충전이 완료된 축전지를 방전시킬 때 이때 방전되는 전압의 최소 전압은 여기 두 개가 더해지니까 120V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0V가 될 때 이때 55셀이 있다라고 하면 셀당 전압, 한 셀당 전압은 얼마의 것이 되어야 적당한가? 이러한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저희가 부동 충전 방식에서의 축전지 용량 및 충전 전류를 구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런 문제는 너무 쉽지. 솔직히 지금 제가 해드린 이런 모듈형 문제들은 엄청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그런 기복이 좀 생길 겁니다. 보시다 보면은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어렵고 배점이 큰 거는 제가 고배점 문제라고 해서 별도로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요.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